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턴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신생아의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의 첫날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첫날에 뭘 하는지, 네네. 또 어떤 뭐 치료를 받는지 이런 거 네네, 말씀해 주시나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죠, 요즘에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의학적인 조치가 많아요. 네. 예, 그러면 뭐 당연히 산모나 가족들은 궁금해하죠. 예,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생아의 첫날이라고 하면 아이가 태어난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병원에서는 흔히 아들입니다. 혹은 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태어나자마자 먼저 아들이냐 딸이냐를 알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임신 중에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네. 사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하면 탯줄을 자르는 모습이 또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탯줄을 자르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제 우선 옛날에는 분만을 할 때 산모가 분만실에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분만을 하고 아이를 신생아실로 보내고 또 산모를 다시 입원실로 오도록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의 병원은 대부분 그 산모가 머무는 그 방에서 분만을 직접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분만이 종료가 되면 그냥 그 침대에 그냥 아이하고 산모가 같이 있게 되고 가족이 또 같이 그 방에 머무르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딱히 그러면 막 왔다 갔다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사실은 가족이 원하면 가족이 같이 참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탯줄을 자르는 데까지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런 가족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아빠가든 아니면 다른 가족이든 탯줄을 직접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제 의료진한테 얘기를 하면 미리 이제 교육을 하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직접 가족이 이렇게 탯줄을 자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냥 의료진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탯줄을 자른 다음에는 막 아이가 우는지 이렇게 막 하면서 아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tet줄을 딱 자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건강한지를 먼저 봐야 되죠. 예, 이제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첫째는 아이가 잘 울어야 됩니다. 예, 좀 울어야 되고요. 우는 소리가 크게 이제 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가 불그스름한 빛을 떼야 돼요. 이렇게 피부가 퍼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 불그스름한 빛을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맥박수를 재어보면 맥박은 100번 이상 뛰어야 되고요. 1분당. 네네. 그 다음에 사지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자극에 반응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피하거나 움직이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울고 피부 색깔이 불그스름하고 맥박이 빨리 뛰고 사지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극에 반응하는 것, 이 5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가 건강한지를 알아보는데요. 이미 뭐 할머니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분만 과정을 많이 받거나 하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정상 몸무게 이런 것처럼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몸무게를 좀 재본 다음에 이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뭐 우량하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탯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좀 닦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를 달게 되죠. 예, 우리 한국 신생아들의 평균 체중은 한 3.5kg 정도 돼요. 여아는 한 3.3kg에서 3.4kg, 남자아이는 한 3.4에서 3.5kg 이런 정도가 평균이고요. 뭐 키는 한 50cm에서 52cm 정도 범위에 되게 있습니다. 예, 뭐 어디까지나 뭐 이거는 그렇지만 평균치고요. 예, 대개 뭐 몸무게가 2,500g에서 4,000g 사이에 있으면 대개는 다 정상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건강 상태까지 다 체크를 했으면 네. 이제 뭔가 약 같은 거를 뭐 네. 투여하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예, 약을 좀 투여하는 게 있죠. 맨 처음에는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산도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안연고를 넣어줘요. 그렇군요. 눈에다 이렇게 안연고를 넣어주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산도에서 안지를 일으키는 병이 아이의 눈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 병 중에 대표적인 게 클라미디아라는 병하고 그다음에 임질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병은 산모가 그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아기한테 전염이 돼서 눈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안약을 넣어서 그런 병들을 예방을 하죠. 그렇군요. 네네. 혹시 뭐 놓는 주사라던가 네. 그런 약물들은 있나요? 네, 주사도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주사를 맞아요. 하나는 비타민 K 주사를 맞아요. 네. 모든 신생아들은 몸 안에 비타민 K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몸에 출혈성 반점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에게서 그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K를 주사를 놔줍니다. 예방적으로 그렇군요. 태어나자마자. 그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또 맞는 주사에는 비형간염 예방 접종이 있어요. 예, 비형간염 예방 접종은 대개 태어나자마자 맞죠. 그래서 비타민 K 주사하고 비형간염 예방 주사를 맞히게 되는데요. 물론 그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비타민 K와 비형간염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이득이 더 많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주사를 2방이나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네요. 네, 눈에 안약을 넣고 주사 맞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제 의학적 조치가 끝나면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 이게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엄마 품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대개 산모들이나 또는 가족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수유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아이는 다 필요하면 젖을 달라고 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어 보면 아이가 달라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한 그 이유가 없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수유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모유 수유의 중요성과 이로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이는 모유를 먹고 자라는 게 좋죠. 그리고 수유의 시작 시간은 언제든지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모유 수유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되게 언제쯤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갈 수 있나요? 요즘에는 정상분만, 소위 말하는 질식분만이죠. 그 수술을 하지 않고 분만하는 경우에는 아이는 뭐 하루 24시간 정도 지나면 바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산모도 뭐 되게 같은 시간에 퇴원을 하고요. 예.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아이가 몇 가지 의학적 처치를 더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고 해서요. 발 뒤꿈치를 바늘 같은 걸로 간단히 조금 찔러가지고 이제 피를 내가지고요. 그 혈액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는 건데요.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종류의 효소가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그 우유라든지 음식의 대사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뇌나 신체에 독작용을 일으켜서 그 회복 불능한 이런 손상을 주는 병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유전적인 병입니다. 예, 흔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는지를 그 발뒤꿈치에서 이렇게 피를 조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 게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하루 만에 태어나기 전에 하는 검사입니다. 사실 뭐 피를 많이 뽑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이. 피를요, 이렇게 주사기로 뽑는 게 아니라 바늘로 조금 찔러서 한 방울 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그 저희 동생이 병원에서 퇴원을 오래 못했는데 그게 황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황달이 이제 신생아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신생아들이 황달이 나타나는 건 대개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황달이 안전한 정도까지만 올라갔느냐, 그냥 집에 가도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검사를 하죠. 황달은 빌리루빈이라는 화학 물질이 몸에 쌓여서 이렇게 눈이라든지 피부가 노랗게 되는 건데요. 신생아 시기에 어느 정도 황달은 말씀드린 대로 정상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거나 너무 많이 생기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한번 검사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것도 피 검사로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피 검사로 하지 않고요.
되고요. 그러면요. 예,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계를 대면 그 피부를 통과해서 그 피부 밑에 있는 황달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개발돼 있어서 되게 머리에다 이렇게 기계를 대가지고 황달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또 중요한 게 뭐 시력이나 청력 같은 네네. 건데 네. 청력 검사가 또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시력 검사는 이 신생아는 안 하고요. 이제 청력 검사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그 청력이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귀에다가 작은 소리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뇌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해서 태어나기 전에 확인을 하죠. 알겠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 뭐 네네. 하루 이틀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의학적 처치를 네네. 받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럼 뭐 안연고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태어나면 탯줄 자르고요, 건강한지 보고요, 네. 그다음에 눈에 안연고 넣고요, 비타민 K하고 비형간염 예방주사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제 발뒤꿈치에서 피를 조금 내가지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하고, 그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청력 검사와 황달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태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네. 이제 아이를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유로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